조선소속 인사드립니다. 국회로부터 특검별로 후보자 2사람씩 추천을 받은 후에 3일 이내에 임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추천 당일 바로 임명했다는 것은 사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또 민주당과 대통령 사이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변호사입니다. 저는 민중기 전 법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조은석, 이명현 두 특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현역 기자 시절 검찰과 군 취재를 많이 했던 덕분입니다. 먼저 조은석 특검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제일 논란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실수한 거냐? 응? 아니면 정말 적임자를 안 친 거냐? 네,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진영 일부에서 조 특검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SNS 등에 퍼진 조 변호사 조 특검에 대한 비판 논거를 보면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윤석열류의 그런 특수통 검찰주의자다. 친윤 검사들이 장악한 검찰과 한 통속이 돼서 내란 세력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할 거다, 적당히 봐줄 거다, 이런 의심입니다. 둘째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 조사 받으러 온 날 창가에서 그 대검 건물, 검찰청 건물이죠. 거기 창가에서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함께 웃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진을 두고 조 특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건데, 글쎄요, 그 부분도 이따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상계엄 수사를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걸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역시 검찰주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비판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를 임명했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 특검에 임명한 것을 보면서 중국 지도자 덩 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논리죠.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어떤 사람이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보수나 진보 이념 따지지 않고 중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 캠프도 보수와 진보 이렇게 가리지 않고 여러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세 특검이 맡은 사건은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순직해병, 최병 특검.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내란 특검이 수사 범위가 가장 넓고 수사 대상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이 내란 사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책임규명, 책임자 단죄, 그다음에 정치권과 군,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숨은 동조 세력 적발 등 수사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수사력이 필요하다. 또 그 밖에 파견 검사 60명에 수사관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 통솔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특검을 임명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된 조특검은 올해 1월 말 감사위원 3년 임기를 끝내고 퇴직을 했습니다. 1965년 전남 장성 출신인데요. 198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사법연수원은 10국입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윤석열 변호를 맡은 윤곽근 변호사, 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전 대검 차장,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이 다 조특검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으로는 29회, 사법연수원으로는 19기에 해당합니다. 조특검은 검찰 재직 시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보직으로만 보면 특수통 계보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게 좀 묘한데요. 그만큼 이제 조특검을 검찰에서, 검찰 지휘부 또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경계를 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조특검을 비주류 특수통이라고 평하는 것은 그가 검찰 재직 시에 귀족 검사들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귀족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아지트 비슷한 대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중용된 적이 없고 특수통 검사들의 필수 코스인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수사자라는 음지의 특수통이라는 평을 들었고 실제로 굵직굵직한 대형 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가 퇴임 전에 펴낸 수사감각이라는 책은 일선 수사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수사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수사 노하우와 풍부한 실전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뭐 비매품인데요. 저도 이 책을 구해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가 검사로서 어떤 대형 수사를 벌이고 어떤 거물급 인사를 구속하고 기소했는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새삼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조특검이 강직한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검 형사부장이 된 2014년 세월호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충돌했던 일입니다. 세월호 초기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이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우병우 민정비서관, 법무부에서는 황교안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주현 법무부 국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광주지검 수사를 지휘한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정권의 외압에 맞서서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관철을 했습니다. 이후 청주지검장으로 밀려났다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는 한직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나가라는 그런 신호였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서울 고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이듬해 고참 고검장급 자리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가는데 2019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감사위원 재직 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제동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맞섰던 그런 강단과 소신입니다. 조 특검은 검사 옷을 벗은 후에 단독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변호사 생활한 지 2년이 채 안 된 2021년 1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평소 그의 강직함과 소신을 높게 평가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조특검은 그때 당시 이제 감사원 감사위원이었죠. 전현희 표적감사 과정의 불법성을 낱낱이 폭로를 했고 이에 대해서 감사원 측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이 국회 출석 장면, 국회에 나와서 용기 있게 감사원의 어떤 비리를 폭로하는 이 장면이 국민에게 깊게 각인됐고 민주당에도 상당히 어필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하자 권한 대행을 맡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 공사비 대납과 관련해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 재심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특검을 둘러싼 비난 섞인 의혹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을 위해 특수통 검찰주의자라서 위험하다는 시각입니다. 그가 특수통 출신이고 검찰주의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한동훈 위와는 결이 다른 검찰주의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윤석열 한동훈과는 달리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감독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장비 스타일이라면 조은석은 관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과 뚝심으로 밀어붙인 수사보다는 정교하고 지혜로운 수사를 한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사법시험 내기수 선배인데요. 일부에서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과는 가깝지도 않고요. 오히려 싫어하는 편이고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또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같은 수사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래서 검사 출신으로서 좀 제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김건희 문제가 자꾸 드러나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섰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완전히 윤석열과는 심리적으로 절연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에 대한 어떠한 빚도 없기 때문에 친정인 검찰이 여전히 그 주요 보직과 요직 윤석열 사단이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검찰의 눈치를 안 보고,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이제 현직 검사들이 60명까지 파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과 여러모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에 어떤 빚도 없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소신껏 그 파견 검사들을 지휘하고
또 소신껏 수사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그때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창가에 서서 웃는 사진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걸 한번 물어봤는데 아니 왜 그때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오는 날 하필 그 검찰청 창가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기자들한테 찍혔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비난을 받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그 노 전 대통령이나 또는 그 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요. 자기네끼리 사당 다른 얘기를 하면서 웃은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하필 그때 언론사 이제 카메라에 잡혔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 이제 조은석 특검은 그 노 전 대통령 수사 라인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에 속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수사팀은 이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중수부 수사기획관, 그리고 우병우 중수 1과장, 이렇게가 이제 주축이었고요. 조은석 특검은 당시 대검 대변인으로서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훈 서울고검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감사원장 대행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때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검찰이 지금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검찰은 근데 국민적인 불신이 많으니까 검찰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기관의 수사팀이 서로 협력해서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신망도 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은석 권한대행이 검찰이 잘 할 거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비상계엄 실패로 끝난 이후에 곧바로 수사팀을 꾸린 것은 이 내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고, 또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내란 수사팀이 지금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원론적인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정편을 들었다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조금 문제가 된 발언이 있긴 했어요. 그 총장하고 이제 서울고검장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소신 발언이고 또 그 발언이 뭐 틀렸다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지금 이 민주진보 진영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게 뭐 좀 아니 어떻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 지휘부인데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검찰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반면 군검찰과 공조한 검찰특별수사본부와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지휘관 간부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밀한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하고, 또 그 수사 내용이 탄핵 심판 때 활용된 것은 그것대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조특검은 평소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술을 즐기진 않았지만 퇴임 후에는 시간이 아깝고 건강에도 안 좋다면서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뭐 사교 생활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약속을 잡을 때도 화려하고 비싼 곳보다는 조용하고 서민적인 식당, 이런 곳을 선호해요.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과 정교한 수사력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난 만큼, 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상당수 언론에서 난 평이에요. 그래서 내란 특검의 적임자다,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곧바로 임명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납작 엎드린 그런 감사원에서 소신껏 행동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의 그 불법성을 용기 있게 고발한 점을 높이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치밀하고 완벽한 수사를 한다고 정평이 났던 만큼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초토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조특검이 원칙대로 하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절제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